아무 말 대잔치라 부르고 싶은 아무 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무 말 나들이 진행해 주실 김경탁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다시 또 나비 넥타이를 딱 하고 와주셨습니다. 넥타이 안 맨 게 좀 별로라는 반응이 있어서 이게 원래 이 나비 넥타이가 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 좋은 이미지 가지고 오늘 아무 말 나들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해주신 키워드 어떻게 되죠? 예, 오늘 키워드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예. 예. 이 아무 말 나들이 최초 기획의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의 그런 어떤 뜻인지를 짚어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상을 한번 얘기해보자. 네네. 이런 기획이었는데 오늘의 정의는 그 뜻을 정하는 정의가 아니고요. 데피니션 정의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래서 저스티스 정의. 가만 보니까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definition이 있잖아요. 예. 사실 그 definition에 따라서 저스티스도 그렇죠.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한자도 드네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야, 정의라는 말 안에 이렇게 다양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그 문을 여는 짧은 영상 하나. 영상 하나로 예. 가겠습니다. 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작년 5월 10일이죠. 예, 국회 로텐더홀에서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 네. 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냐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가장 상징적인 세 개의 문장이죠. 네. 어떤 거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음.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세 가지 문장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사실 저 말을 듣자마자 예.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부족하구나. 예. 기회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들어와 있는 문제점,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핵심, 그게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짧게 네. 아무 말 스타일로 짧게 러프하게 한번 네. 뜻을 풀어보면 사실 첫 두 문장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다. 다른 부당한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차별하지 않는다. 예.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는 사람마다 가슴속에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definition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definition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justice가 다를 수 있네요. 이 정의가 얼마나 다르냐면 예. 이게 가장 그 마지막 최후에 보루어야 할 정의, 예. 사법 정의가 사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판사마다 다르고 정관마다 다르고. 근데 이거 사실 이게 뭐 우리 뭐 법치 국가 물론 알겠는데요. 이거 좀 이렇게 뭐 누구는 몇 천억 해 먹어도 금방 나오고 누구는 뭐 이렇게 먹고 살 것 때문에 몇십만 원, 몇만 원 훔치면은 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런 거는 전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 대한민국 법원 네. 로고를 보면 네네. 거기에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이 있는데 네네. 이게 정의의 여신 그 유스티아라는 예, 그 예, 그리스 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여신을 형상화한 건데 유스티아가 보통 그 동상 같은 걸 보면 이게 한쪽엔 저울을 네. 들고 한쪽엔 칼을 들고 네네. 또 눈을 가리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정의의 여신은 실눈을 뜨고 있다. 실눈을 뜨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 저울이 죄의 무게를 네. 이렇게 다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줄 이득의 무게를 자 얼마를 더 내놓을래? 아이고 네가 더 내놓으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근본적으로 깨진 게 사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그때였죠. 이게 또 예. 양승태 대법원장 요즘 많이 전 대법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거래했고 그걸 헌법적인 권능인데 사법권이라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이게 잘 나오고 있죠. 꼭 수사 받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네. 거기서 정의가 뭐냐 하면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바른 의 이런 뜻이에요. 네.
바른 의가 정의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작년 대선인데 네. 정의당 후보가 바른정당 후보를 응원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왜 정의당은 바른정당을 응원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재명 당시는 시장이었죠? 이재명 시장이 안철수랑 이렇게 짝짝꿍한 적도 있지 않아요? 그랬나요? 그거 아닌가? 그 지지자들이 예. 그 경선 끝나고 나서 가자 안철수로. 그렇게 지지자들이 예, 그런 적도 있었군요. 네. 그 어허. 정의당 그 후보 그러니까 대표 정치인들이 다 또 웃겼던 게 그 중에서 그 안보 전문가로 유명하신 그 김종대 의원님 예, 김종대 의원님. 예.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그 자당의 심상정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찍어야 된다면 누굴 찍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찍겠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것도 참, 야, 역시. 그러면 이제, 이거 정계 개편 때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또 정의당하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인터뷰가 그 선거 5일 전, 네. 5월 4일 있었던 건데 그 딱 4개월 전에 극딜하셨어요. 4개월 같은 전에. 사람을 사이비 안보론자다. 극딜하셨어요. 4개월 만에 입장이 딱 뒤집힌 거죠. 그럼 사이비 안보론자가 차선책이고 그분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갔던 결과로 대선 결과가 딱 나온 게 이 바른정당에서 이 5등을 하신. 근데 이걸 보면 저는 정말 저번 대선이야말로 네. 정말 우리에게는 대단한 한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중 문재인 대통령님을 제외한 누구를 뽑아도 이 결과는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다른 두 분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경선 상황에서. 그거 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대단한 걸 해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역사를 네. 우리가 바꾼 거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가정 해보는 게 이제 우리 대체 역사인데 우리 대체 역사를 써본다고 그러면 지금 저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예비군들 다 달달 떨고 있었을 이런 달달 떨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미 있을 수도 있죠. 한 달후 대한민국 칼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죠.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설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고 다른 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 사건 터지고 일 터지고 이랬으면은 또 뭐 탄핵이니 뭐니 또 막 자유한국당 막 또 뭐 빨갛게 또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년 안에 탄핵시킨다라는 시나리오도 돌긴 있었습니다. 했어요. 예, 그 시나리오도 있었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와, 우리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아무튼 그 작년 대선 때 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못 봤던 정의당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략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네, 어떻게 뒤집었죠? 나라는 문재인. 이 김부겸 장관이 대구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했던 전략이죠. 예. 나라는 박근혜, 대구는 김부겸. 이 지역마다 다 인천은 정의당, 울산은 정의당, 고양시는 정의당. 그래. 예. 자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이라. 예. 이중대 전략 비슷한 건데 사실 그 직접 그런 코멘트도 있었어요. 그 심상정 전 대표 겸 전 후보께서 우리가 이중대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그 딱 보는 순간 빡치더라고요. 이중대 소리를 들어가며 문정부 성공을 돕고 있다. 사실 정의당이 돕는다라는 걸 어떻게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하 부장님? 가끔. 가끔은 있다. 뭐 표결할 때는 오잖아. 그러니까 표결할 때 오는 그 가끔, 오케이, 그 정도 인정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그래서 일단 이런 결과로 네네. 정의당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밤이당을 누르고 3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은공이 정말 이렇게 정치권에 쫙 퍼져 있는데
그나마 가까이 갈수록 그 은공의 덕을 보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에서는 이 녹색당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바미당은 사실 아무 색깔이 없었죠. 이번에 바미당이 색깔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서. 뭐 저기 공천 갈등, 예. 개파 분란, 예. 그 끝없는 똥꼬집, 예. 뭐 이런 것들로 기억에 남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안철수의 남죠. 선거였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정말 그 배경이 된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정말 배경만 된 것 같아서 확실히 이 우리 만덕산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네. 네, 자연주의 정당으로 확실히 발돋움을 했구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몇 프로씩 자유한국당의 표를 갉아먹어주기도 하고. 아, 그런 걸 보면 또 역시 배경으로 확실한 역할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등을 해가지고 또 역시 존재감을 갖다가 스스로 감추고. 예, 참 신기한. 네. 그 바미당을 누르는 성적을 거둔 정의당에 대해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네.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음. 왜 안 좋은가 다시 그 지나간 최근 기사들 다시 네. 리뷰해봤더니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개헌 보이콧에 동참을 하셨죠. 그렇죠. 정의당이 이 개헌을 보이콧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뭐 한 8% 정도 나왔는데 이러면 의석이 많아야 된다 이러면서 선거구제 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왜 개헌안에는 그냥 나갔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걸 볼 때마다 이 사람과 어떤 집단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게 이때는 이 얘기하고 저 때는 저 얘기하고 뭐 색깔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이게 진짜 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의당이 연립 정권의 한 축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공보물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구청장 뭐 이렇게 사진 딱 박아놓고 예. 그러니까 생존 전략은 뭐 잘 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제도 정상화를 위한 그 입법이 있었는데 그걸 또 그 잘못된 그런 보도들 가지고 자기네 막 선거 이용해 먹으려고 막 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딱 보면서 저건 진짜 한 번씩 들어서 곶감 빼먹는 이 곶감 도령하고 또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정의당 네. 참 정끼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이 곶감 도령이라는 말을 그 만들어내는 창시자인 유시민 작가님이 네. 정의당 당적을 상실한 지가 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이제 정의당원은 아니고. 근데 유시민 작가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꽤 있고 네. 유시민 작가 때문에 정의당을 그래도 좀 응원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건 선거 전도 아니고 바로 개표 방송할 때 그거는 진짜 이건 양아치다. 그러니까 정의당 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죠. 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요. 좀 얘기해주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로서는 뭐 예정을 생각해서 뭐 입을 다물었긴 하겠지만 네. 이게 이 문재인 마케팅하면서 유시민이 여전히 당원인 척하면서 저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예, 진짜 정의라는 이름을 당명에다 내걸어놓고 그 당이 하는 행동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런 의문이 딱 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최초의 정의를 최대화로 내세운 정치 집단이 있죠. 민주정의당. 예, 민주정의당까지 갑니다 이제. 예, 제5공화국. 이 제5공화국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 정의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 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이 역사적 사례인데요. 갑자기 저는 제5공화국 하니까 드라마가 생각이 또 나가지고 즐겁게 봤었어요 어렸을 때. 예, 국민이 뽑지 않은 대통령, 체육관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전두환 씨가 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정의사회 구현이죠. 네. 근데 전두환 정권과 가장 격렬하게 싸운 집단이 바로 정의 구현 사제단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참 정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걸 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정말 진짜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 예, 두 개의 정의가 서로 대척점이 네.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거나 우리 상식으로 보거나 사제단의 정의가 진짜고 전두환 정의가 가짜잖아요. 예, 그건 뭐 명확하죠. 명확하죠. 네, 명확하죠. 근데 아니라고 반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로 그 정말? 민주정의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참
참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는 이 민주정의당, 민정당의 후신들에 맞서 싸우는 역사였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우리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빨갱이, 네, 좌파, 네, 종북 네, 또는 좌파 빨갱이 줄여서 좌빨 예.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대체한 단어는 노빠입니다. 야 이게 갑자기 확 노빠로 오는군요. 참여정부 시절 그때 거의 좌우에서 협공을 받았죠. 네, 국공합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집단을 프레임 씌워가지고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낙인이 찍히면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입을 못 여니까 내가 낙인이 찍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억압해왔던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문바도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멸칭을 갖다가 그 멸칭을 안 받아들이고 그걸로 이제 의미 전환을 시도를 한 게 이제 사실 노빠 프레임이었었는데 네. 하도 노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쌍 하면서 이제 그래 우리는 이제 노빠다 이 프레임으로 나가서 이제 맞서 싸운 거였죠. 근데 이런 멸칭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지각이 있을 만한 분들도 그렇게 자꾸 멸칭을 써가지고 네. 우리들의 비웃음을 샀죠. 네, 그렇죠. 그 역시 또 그 소위 말하는 지입으로는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태 면에서는 전혀 진보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매우 자주 노출시켜 주신 그 진모 씨의 아들 모준건 씨가 예. 아무튼 저렇게 열심히 좌우에서 때려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명박근혜 9년이죠.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예전에 그 민주화 세력 연합체가 다시 등장해 바로 탄핵 촛불이었습니다. 예, 정말 정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셨죠. 예, 촛불을 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가슴 속에 각자 나름의 정의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네. 이분을 포함해서요. 정의를 위하여. 참... 08__HKKIM 트윗에 설정된 별명은 정의를 위하여죠. 예. 이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님의 부인이신 김혜경 씨랑 출생지, 거주지, 가족관계, 전공 이름 그리고 실명이 또 동일하고 핸드폰 번호 거의 비슷하고 이메일 주소 거의 비슷하고 예, 그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야 이거 너무 많이 유사한 지점이 있지 않냐? 저분이 누군지를 찾기 위한 이 국민소송이 최근 시작됐기 때문에 있었죠. 뭐 밝혀지겠죠. 맞습니다. 네. 그 정의라는 말을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근데 결국 정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데피니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인간이 역사를 추구해 오면서 결국 보편의 정의라는 것은 분명히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이 정의라는 이름을 달고 마치 정말 인권을 모독하는 사람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수 있는지 하여간 되게 혐오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의가 없다. 없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죠. 날 그렇게 불러달라고. 수양이 없으면 수양을 자꾸 찾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작년 11월에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는데 제목이 저스티스 리그. 이게 직역하면 정의연맹 또는 정의동맹이죠. 정말 이게 메인 카피가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악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뭐 대중문화평론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혼자 구했잖아. 저 영화 쓰레기로 만들었고 씨. 나머지 다 병풍이야 병풍. 그래서 영화를 못 봤는데 네. 이게 진짜 전작에서 배트맨이 슈퍼맨을 죽였다면서요?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죽였죠. 네. 그래서 이 슈퍼맨을 죽였다가 슈퍼맨 혼자서 세상을 못 구한다고 해서 죽이고 우리끼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슈퍼맨을 부활시켰는데 그래서 결국 슈퍼맨 혼자 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영화 내용이랑 카피랑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카피는 참 마음에 듭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 예.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라는 당위, 네, 이 당위를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죠. 그럼요. 힘을 합쳐야죠. 이 대한민국 사회도 좀 시사하는 바가 꽤 크지 않나. 네, 근데 저스티스 리그에서도요. 영화 끝날 때 되면은 슈퍼맨과 배트맨이 사이좋게 됩니다. 다시 힘을 합칩니다. 왜 사이좋게 하는 두 분 사이를 갖다가 이어주는 끈은 돈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DC가 망하지. 시험이다만이. 개인적으로 정말 DC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어두움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배트맨 일 정말 좋아했는데 마블로 넘어갔어요. 내가 정말 어쨌든 그 정말 주말 동안에 어차피 우리 극각 공놀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극각 공놀이에 관심 없는 분들 주말에 할 일 없으시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아니요, 나빠요. 차라리 마블 영화를 보세요. 네. 저 너무 보고 싶은데. 자, 그래서 정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저는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부장님께도 그리고 편집장님께도 지금 대한민국에 꼭 지켜줘야 되는 정의가 있다면 그건 어떤 정의일까?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꼭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정의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참 많이 진행이 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정말 굉장히 이제 동의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실상부예요. 명실상부. 네, 이름과 실질이 명과 실이 상호로 부합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 박근혜다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대통령을 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네. 이게 나오면은 세상이 일단 예측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 그 부조화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패나 아니면은 부정의들이 개입하게 될 여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개혁의 큰 방향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명실상부한 세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정말로 그게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느낍니다. 아, 명실상부. 네. 아,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집장님은요? 지난 대선 때 경선 과정에 그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이 아니면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썩어빠진 사회를 들어올 수 없다. 예,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다시 후퇴하지 않고 전진을 하려면 사람이라는 것, 인권을 가진 모든 존재라는 것, 이걸 인정한 데서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자한당 지지자도 포함된다. 네. 이재명이 만약에 이명박처럼 아니 그 더 나아가서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독재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되면 네.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요? 탄핵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반동의 시간이 시작되겠죠. 문재인 정부는 이게 진짜 답답할 정도로 고구마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답답할 정도로 원칙대로 순리대로 풀어가잖아요. 일단 우리 사회 제도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입시제도 같은 것도 포함해서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제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들이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운영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자꾸 바꿔서 적응할 만하면 바꾸고. 근데 있는 제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 여기서부터 일단 이 사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첫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개헌이죠. 그렇죠. 개헌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개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 사람은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귀한 존재이니까요. 자, 귀하게 주말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아무 말 나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